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사업계획서 작성을 맡은 김승원입니다. 이게 다른 강사 때도 다 이러시는 거죠? 예, 아주, 네. 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좀 걱정이 됐어요. 진짜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식사를 바로 마치고 이런 주제로 4시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창업센터 같은 데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4시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굉장히 절실해요.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잘 쓰면 많게는 한 8천만 원, 적으면 1,500, 2,000 이렇게 받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눈을 크게 뜨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쓸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이런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주제로 4시간 듣는다는 게,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시장에 관련된 질문들은 듣다가 뜬금없는 질문도 상관없어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면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시장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TV 보면 TV는 바보 상자야, 뇌가 쉬어. 실제로 교감신경이 TV 볼 때는 다 그냥 없어져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보는 거라고 비슷해요. 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교감하겠다. 그리고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도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굳이 강사 소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서로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뒤에 환호성 질러주신 분들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처럼 반응을 해주셨어요. 아는 분들이 보이네요, 지금. 네, 아는 분들이 보이고, 네. 하여튼 오늘 4시간 좀 잘할 수 있도록, 또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또 귀한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될 걸 해야 되니까 우리 사업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사업계획서 사실 잘 안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이런 스타일로 쓰는 거야. 그 정도는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려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기본적인 윤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예요. 우리가 사업계획서 안 쓰지만 쓸 수 있어요. 언제 쓰죠? 예전에는 바우처 사업 했죠. 지금은 어떤 거 하죠? 바우처 아니라 바뀌었는데? 패키지 사업. 네. 예전에 바우처 사업을 할 때는 원페이지 사업계획서 작성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해요. 바우처 사업도 그냥 정량적인 거 작성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바우처 사업을 할 때는 원페이지 사업계획서 작성인데, 지금 패키지 사업하면서는 정량적인 것들을 기입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자체가 돈이 있고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이런 구가 있습니다. 이런 구들은 매니저님들이 아마 사업계획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구 대다수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아마 제가 볼 땐 사업계획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나 사업계획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또 이 회사가 괜찮겠다, 이 상품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라고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계획서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 자체의 사업으로, 자체의 돈으로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량이 있는 상인회는 그런 상인회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죠. 그것은 누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서 하기 위한. 근데 우리 오늘 온 이유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오전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들 많이 있죠. 최고 얼마까지 보셨어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최고 10억. 10억은 어떤 거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0억 맞습니까? 더 큰 거 없어요? 근데 뭐가 있죠? 상권 르네상스 사업 그거 얼마죠? 120억. 놀랬는데? 네. 그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120억까지 지원합니다. 5년간 120억. 이런 사업도 있어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있다. 매년 5개씩 뽑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작년에 제가 열심히 쓰고 떨어졌던 시장이 있는데 남대문 시장 매니저님 오셨어요? 안 오셨나 보다 오늘. 네, 120억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올 초에 나왔던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디자인 혁신 사업 아세요? 얼마죠 그건? 3억? 100억. 네, 100억. 100억으로서 2개 시장이 됐어요. 신중앙시장 됐고 통인시장 됐습니다. 네, 신중앙시장 97억 7,200만 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뉴딜 일자리 통해서 지금 2년 계약하고 계시잖아요. 오전에 김선호 강사님이 아마 강의를 하셨을 텐데 김선호 강사님에 대해서 아세요? 몰라요. 김선호 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매니저로 시작을 하셨어요. 매니저로 시작하시고 그분이 매니저로 되게 시장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월급은 요만큼인데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가져오는 돈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때는 뉴딜 일자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 시장에서 월급을 주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월급이 연봉이 3천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자꾸 상인들 잘 몰라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자꾸 써가지고 시장에 갖고 들어오는 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분 돈 주고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전에 들은 강의를 제가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거나 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은 너무 많습니다. 얼만큼 많냐면 책으로 나와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그것은 시장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간접 지원하기도 하고 개별 점포를 지원하기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업계획서 써라.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한번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마련해서 이따가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이런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희가 좀 그룹핑 해가지고 한번 사업계획서를 좀 원페이지 한 6분 이상 원페이지 사업계획서 한번 작성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사업계획서가 여기는 이벤트고 여기는 온라인이고 막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다 이메일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스캔해가지고 다 날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원페이지로 작성된 각각의 사업계획서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뭔 얘기야. 나 이거 또 뭘 시키려고 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따가는 이제 실습하는 시간으로 좀 할 거고요.
그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도 다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시가 디자인 혁신 사업으로 사업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행안부에서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 있어요. 아세요? 7억씩 줍니다. 7억씩. 나 월급이 참 내 월급이 얼마 받는데 뭐 7억, 뭐 5억, 뭐 10억 이런 얘기 하시니까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역량이 되는 상위 내에 7억 정도 들어간다, 5억 정도 들어간다. 뭐 2년간 사업단장이라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2년 사업을 한다. 시장 바뀝니다. 시장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상인분들 사업계획서 쓸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님들이 그런 부분으로 좀 이게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활성화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말고 좀 여기서부터 내용은 조금 아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혹시 시장에서 이벤트 많이 해보셨죠? 이벤트 하시게 되면 임원들끼리 막 불협화음도 있고 상인들끼리 불협화음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님들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쓰는 과정 내지는 과정 같은 것들이 뭐 임원들과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분들이 참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마음에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건 틀리고 이게 맞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좀 내용이 좀 공유가 되고 그분들이 수긍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게 되면 이렇게 완만해지거나 평평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협조가 안 돼요. 나만 사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좀 평평해지더라도 무조건 상인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또 사업계획서가 좀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야기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처럼. 그래야 듣고 이해가 돼요. 우선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거 설명드리고 좀 이론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특히나 100억짜리 뭐 이런 사업들은 꾸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꾸몄어가 아니라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요. 이 시장이 준비했구나. 텍스트 잔뜩 집어넣고 막 이런 것보다는 표도 들어가고, 표가 들어간다는 게 내용이 정리된다는 얘기거든요. 표가 들어가고 뭐 색감의 일치가 있고 요약 정리가 돼서 한눈에 쉽게 이해가 되고 이런 스타일로 좀 이렇게 꾸며져야 시장이 준비했구나, 노력했구나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또 제가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이런 거죠. 온라인 사업계획서만 쭉 썼어.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여기는 온라인 시장을 해야 하죠? 이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또 지원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요즘 ESG 아시죠? ESG. 네, 뭐 예를 들자면 그 ESG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어요. 상인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 적응을 못해요.
되려 가끔 들어오는 청년 상인들하고 싸워요. 그런 시장 많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객들의 소비 패턴에 적응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수원에 있는 목골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가 온라인으로 1억씩 팔고 있거든요. 1억씩 팔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뭐 감흥이 없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뭐 반찬 배달 우리 혹시 암사시장 매니저님 오셨습니까? 아, 네. 우리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시장 암사시장이에요. 암사시장에 있는 땡땡 반찬 가게가 온라인으로 반찬을 얼마만큼 팔고 계신지 모르죠. 아니, 반찬을 온라인으로 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제가 5년 정도 전에 조개 있죠, 어패류를 온라인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른 거 다 사도 조개, 어패류, 고기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사는 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꼰대가 됐어요. 꼰대가.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옛날 사람인 거예요. 저 나이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전에 조개를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개는 금방 상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어느 시절을 살고 있냐고 막 이렇게, 그것도 몇 년 전이에요? 한 5년 됐어요? 네,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매니저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얼만큼 빨리 바뀌는지. 그리고 또 이거 뒷부분 얘기 좀 더 하자면 사업계에서 챗 GPT가 다 씁니다. 챗 GPT가 진짜 다 써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것을 그렇게 맞춰서 좀 질문을 해줘야 그렇게 걔가 써져요. 그것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업 계획서 쓰는 건 진짜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딱 3페이지짜리 한 사업 계획서를 써보세요. 안 써본 분이에요. 3페이지짜리 사업 계획서를 하나 써보세요. 그러더니 맨날 뭘 막 두드리고 막 뭘 자꾸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작성될지 모르지만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뭐가 나오겠구나. 이게 이분이 뭐 그때 제가 뭐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쓰는 거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업계획서를 많이 봤어요. 저희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막 맨날 인터넷 뭘 찾고 막 이러시길래 3일 동안 제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딱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네, 선생님 어떻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 빈 종이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런 거 자꾸 시키면 나 나가겠다. 진짜예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전 그때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구나. 이분이 쓰기 싫어서 그러는 분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성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스트레스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았죠. 또 비슷한 예, 제가 사업단장을 할 때인데 이제 첫걸음 시장 딱 하고 이제 저희가 문광영 시장이 됐어요. 연속 사업이 돼가지고 쫙 하는데 문광영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체 세부 사업 10가지 중에 네가 2개 써. 네가 2개 쓰고 내가 6개 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대표자의 몫입니다. 키워야 돼요. 그 사람들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여기서 계속 시장에서 경력과 이런 것들을 쌓아서 이제 사업단장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사업단위들 매일 사업계획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괴상한 문서를 제가 받고 이거 어쩔 수 없고 내가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들 지금은 잘 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가 얼만큼 어렵고 스트레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례 보세요.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자료는 완성되지 않고 이 스트레스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내용 들으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종이 한 장 꺼내서 불과 15분 만에 한 장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인간은 아직 현실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딴 나라에 가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구조는 제가 조금 이따 100억짜리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올해. 사실은 제가 올해 초에 중구청 공무원으로 있었고요. 제가 저번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 퇴직하고 제가 그 중구청에 있는 신중앙시장 사업계획서 97억 7,200만 원짜리 제가 썼어요. 그래서 됐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간단한 구조의 사업계획서들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슷하게 따라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써면 우리 그 내용 같이 공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사업계획서는 어떤 사업계획서든 이 내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남들 시장 다 온라인 판매하고 있어요. 회장님, 우리 시장도 온라인 판매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안이에요. 옆에 시장 지금 우리 지금 망원 월드컵 시장, 우리 월드컵 시장 매출 안 나와요. 망원 시장은 지금 뭐 온라인 판매로만 얼마 팔고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게 뭐냐? 제안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장 온라인 판매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왜? 이게 왜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망원시장은 온라인 판매로만 한 달에 1억 판대요. 우리는 온라인 판매는 고사하고 그냥 장사하는 것도 지금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매출이 하락했다. 온라인 판매는 전혀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지금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 우리 신청하면 온라인 판매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거 판매는 지금 10원도 없지만 담은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도 팔면 상인들에게 그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겠냐가 이상이에요. 사업계에서 다 나온 겁니다. 너무 쉽죠? 세상에. 사업계에서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지 이해는 되시죠? 네. 왜만 한 두어 번 하면 사업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장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시장 너무 지저분해. 우리 인연시장. 인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인연시장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대청소 좀 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인연시장은 이제 중구에 있는 시장인데 먹거리 중심 시장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구청에 있는 젊은 여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죠. 우리 시장 너무 지저분해요. 대청소의 날 좀 정해서 우리 대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부 사업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면 왜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되냐? 구청에 있는 구청 본청에 850명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3분의 2가 여자예요. 요즘 구청 남자 직원들이 없어요. 여자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자 직원들은 좀 비싸도 괜찮아요. 깔끔한 데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냥 짜고 맵고 이런 거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과장님 팀장님 다 야야야 제육덮밥 먹으러 가? 이렇게 하면 인연시장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직원들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식당 중심의 시장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젊은 여직원들이 안 와서 매출 상승에 한계가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매주 청소하고 규칙을 정해서 자기 좀 앞마당 쓸고 자기 점포를 잘 관리하면 구청에 있는 여직원들 400명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시장에 와가지고 우리 한 달 매출이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이상입니다. 쉽죠? 종이 한 장씩 다 꺼내서 드리면 순식간에 쫙 작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는? 야, 참, 이 사업계획서 이렇게 쉬운데, 큰 사업계획서도 별거 없어요. 사실은 제가 상권 르네상스한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으로 된 거. 근데 책 내용도 현실을 엄청 쪼개서 작성을 하고, 제안을 엄청 쪼개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내가 지금, 청소해야겠어요. 세부 사업 하나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 1, 사업 1, 청소 2, 지저분한 벽에 페인트 2, 3, 앞치마를 좀 깨끗하게 갈아입자 4, 이렇게 해서 세부 사업 쭉 나열했을 뿐이에요. 말은 이제 현실이라고 했지만 사업계획서는 이런 얘기 있어요. 배경, 현황, 이게 다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 배경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시장 외 주변에 있는 일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장과 상관없었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모여서 밥을 안 먹어요. 이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되지 않게 되니까 시장 매출이 줄었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현황은 뭔지 아세요? 게다가 우리 시장은 너무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오길 꺼려해요. 이게 현황입니다. 현황은 내부 문제, 배경은 외부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눌 수 있어요. 큰 사업계획서는 이런 현실 제한 이상을 잘게 쪼개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서죠. 그리고 요 제안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제안해 주는 것. 게다가 여기다가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 시장보다 매출이 30% 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런 세부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시장보다 더 많이 팔 수 있는 제안을 통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수치로 증명해주면 사업계획서입니다. 네. 또 하나, 요 현실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요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부정적인 것으로 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남대문 같은 경우, 남대문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암사시장 많이 판다고 얘기했죠. 암사시장 많이 판다고. 암사시장은 한 달에 얼마나 팔까요? 암사시장의 디지털 매니저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우리 1억 팔아요, 한 달에. 많이 파는 거죠. 1억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네, 1억 많이 파는 거죠. 제가 이제 구청에 있을 때 남대문 시장 담당이고 몇 개 시장 담당할 때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한 달에 1억 팔면 1년이면 12억 파는 거네. 잘 될 때 이제 그렇게 팔았나 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와, 남대문은 150억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자기네가 이제 1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사실 온라인 판매에. 그러더라고요. 남대문 150억? 와, 진짜 확실히 큰 시장 대단하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사실 제가 그 150억 얘기한 건 물건 판매가 150이 아니라 물류비, 택배비만 한 150억 정도라는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대문은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판다, 물류비가 더 들어간다 라고 해서 남대문 상인회가 사실은 물류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대문 시장이 절대 물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대문은 진짜 이렇게 달아 하나 갖다 놓을 만한 장소도 다 월세를 받아요. 굉장히 비싸요. 남대문 중앙로를 쭉 가시다 보면 요 스크린 3분의 2 정도 되는 가게 폭, 이게 월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대문 시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쉽게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음식들, 남대문이 호떡 줄 서서 먹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노점에서 팔고 있어요. 호떡 같은 걸.
핑거푸드들 이렇게 관광형 시장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로 이제 막 떡볶이 가게들 줄 서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떡볶이 가게를 잘 못하는 이유가 월세 감당이 안 돼요. 떡볶이 팔아서 월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호떡 팔아가지고 월세 감당이 안 되니 노점에서 호떡을 팔게 되고 떡볶이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남대문 대표 음식 뭐야? 뭐 갈치야? 뭐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호떡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남대문 담당으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노점에서 팔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불만을 자꾸 가져요. 왜냐?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 줄 서가지고 막 자기 가게 방에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한번 보세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보시면 호떡 노점 주변에 비둘기들이 많아요. 알죠? 네. 그 호떡 드시면 막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막 비둘기들이 먹는 건데 또 그 비둘기들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닭이에요, 닭. 비둘기가 아니라 닭이에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닭둘기 그러는데 이놈의 닭둘기들이 하도 기름진 걸 먹어가지고 제대로 날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윤기가 나야 되는 그 깃털이 기름에 떡이 돼 있어요. 근데 이놈의 비둘기들이 막 장세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건물이나 가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게 앞에서 제발 호떡을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게에 비둘기들이 들어온대요. 그럼 비둘기가 한 번 가게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지 못해가지고. 게다가 가게는 괜찮아요. 빌딩 같은 데 비둘기가 들어가면 그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상인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내지는 빌딩 관리인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거 보면은 그 앞에서 호떡을 먹으니까 떨어지는 그 비둘기가 먹으면서 빌딩 안으로 들어오고 빌딩 안에서 어디 구석에서 죽는데요, 비둘기가. 이런 거 채우는 게 이제 관리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죠. 네. 우리 이제 사업 계획서 설명하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했네요. 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서 잘 모르겠어.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모르겠어. 너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네.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세부 사업을 통해서 이상적인 문제 해결로 가는 거죠. 네. 요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남대문 얘기했으니까 우리 신중앙 시장 얘기도 해볼게요. 혹시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시장 매니저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시장 안에 지하철 입구가 있어요? 네, 시장 안에 지하철 입구가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남대문. 약수? 약수 시장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약수 시장 권역 안에? 앞에 있죠, 앞에. 그렇게 따지면 남대문 시장이 권역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대문 시장 5번 출구. 근데 남대문 시장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왔으니까.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대문 시장 권역을 보면 남대문 시장 버스 딱 내리면 거기 앞에 있는 다 남대문 시장이죠. 아닙니다. 남대문 시장은 이렇게 남대문 시장 사람들이 다 남대문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권역 안에 노른자처럼 있어요. 남대문 시장 입구서부터 쭉 들어가는데 다 남대문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남대문 시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대문 시장 권역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이 안 되냐고 구청에 전화가 와요. 왜 그 사람들이 중기부에 전화했는데 중기부에서 구청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담당이 받아야죠. 거기 남대문 시장 아닙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무슨 얘기야? 우리 시장이 우리 점포가 어디 있는데 당신 지금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남대문 시장은 가운데 계란의 노른자처럼 있어요. 예전에는
1963년도에 남대문 시장이 등록이 될 때는 거기가 남대문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대문 시장이 계속 잘 되면서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시장은 등록 그 자체로 끝입니다. 등록이 되면 더 이상 범위를 늘릴 수가 없어요. 줄일 수도 없어요. 그 남대문 시장은 그랬어요. 남대문 시장 권역을 좀 늘려주세요. 늘리는 작업을 좀 해볼까요? 왜냐면 상인이도 너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작업을 해볼까요? 라고 했더니 그 법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건 한시법이에요. 특별법이라서. 어쨌거나 조건이 그거예요. 상인과 모든 지주들에 대한 지금의 권역을 깨겠다라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남대문 시장은 아시겠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온, 남대문 시장 자리도 안 커요. 한 평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한 평이 아들 세대에게 물려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 3명이 이제, 그러니까 아들 셋이 커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손주가 10명이 된 거예요. 10명 지분으로 쪼개져 있어요. 제가 지금 사실 이런 거 설명하려고 오늘 온 건 아닌데, 그래서 한 20평 안에 한 10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전화를 해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해결을 해야 된다. 전화를 하면은, 몰라요. 저기 할아버지가 관리하지, 우리 몰라요. 할아버지가 월세는 아직도 받고 계신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전화 뚝 끊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동의를 받아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남대문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특성화 시장 하나 하려면 지주수 동의, 상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은 특성화 시장 잘 안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억 이러니까 상인들이 120억 하니까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받아야 된다. 눈을 까 뒤집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주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주회가 다 움직여가지고 동의를 받았어요. 남대문 시장이 그렇습니다. 남대문 시장이 노른자 같다 그랬잖아요. 점포가 몇 점포인 줄 아세요? 이 노른자 가운데 노른자 같은 남대문 시장? 여기 서울에서 제일 큰 시장에서 오셨다. 우리 시장 1000점포 이상 된다. 네, 그렇죠. 여기, 아니요. 애가 아니라 있습니다. 네. 당연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화시장 점포가 2000개예요. 그렇지만 중구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다. 네. 중구에 있는 시장들은, 서울에 시장 몇 개 있죠? 비인가 시장까지 총 33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중구에 25개구 중에 중구에 40개 있습니다. 40개. 근데 그 40개 시장들이 다 저래요. 1000개, 뭐 이렇게 2000개, 뭐 700개, 뭐 이렇죠. 남대문 시장이 이렇게 노른자 같은 데가 남대문 시장이 역대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공실이 막 20%, 30%씩 돼요. 그래가지고 점포수가 4,600개입니다. 현재 4,600개예요. 매니저님 오늘 안 오셨어요. 한 분 계신데. 상인의 잠깐만, 이거 남대문에 대해서 너무 깊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남대문 시장은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졸리니까 우리 이런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해봅시다.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91년도에 대학을 떨어지고 91년도에서 남대문에서 알바를 했어요. 왜냐, 저희 형이 삼수를 하면서 재수를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재수를 안 하고 우선 알바를 하다가 군대를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91년도니까 지금 꽤 됐죠? 시간이 30년이 넘었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요. 머리가 한 2개 더 큰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 경비들. 그때 거기에 그러면 그 경비들이 치마 같은 바지를 입고 다녀요. 펄럭거리는 큰 바지를 입고 저보다 머리가 한 2개는 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남대문 시장을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남대문 시장에 있는 노점들 있죠. 막 다라에서 팔고 있는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뭐 길이 막 이제
뭐 홍해가 갈라지듯 막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듣기 좋고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분들이 약간 게다가 뭐 그렇게 덩치 크고 키 크고 뭐 체격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라니까 뭐 빵빵 막 그분들은 상인의 분들이 아니에요. 상인의 분들이 아닌데 누구지? 중구에 있는 시장들은 많이 그런데 시장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주식회사예요. 남대문 시장 주식회사 안에 그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남대문 시장 그때 상인회는 뭐 했어 도대체? 상인회는 뭐 하는 거야? 상인회가 없어요. 지주들을 관리합니다. 남대문 시장 주식회사가. 각 상가마다 지주회가 있고 층마다 지주회가 있는데 층마다 있는 지주회의 우두머리가 그 상가를 통틀은 지주회가 있고 그 남대문 시장에 있는 많은 지주회를 관리하는 데가 주식회사예요. 남대문 시장 구조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주회가 힘을 많이 잃고 지주회의 힘이 상인회로 많이 가고 있어요. 실제로 상인회는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시장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인회가 없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식회사는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처음에는 약간 모양만 상인회로 등록이 됐다가 지금은 온전한 상인회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주회의 역량이 힘들이 다 상인회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전만큼의 지주회가 아니다. 상인회가 예전의 상인회가 아니다. 남대문 시장은 그렇습니다. 남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많은 시장들이 다 건물형이에요. 중구에는. 평화시장? 건물이잖아요. 평화시장이 왜 평화시장인지 아시죠? 다 북한 분들이 넘어와가지고 평화시장, 통일시장 다 이래요. 평화시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5개라고 얘기하시네요. 신평화, 제일평화, 동평화, 남평화, 그냥평화, 청평화 6개네. 네. 무슨 말인지 그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장사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다 이렇게 평화, 통일상가 있어요. 통일시장, 통일.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뭐가 발달해요? 북한 음식들. 중부시장 아시죠? 우리나라 건어물의 70%가 유통된다는 중부시장. 잠깐만 우리 지금 사업계획서 설명하는 건데 이상한 얘기를 잔뜩 하네 자꾸. 예. 왜냐면 졸리니까. 이거 지금 저 카메라에 어떻게 이제 서울시에 올린다 그랬는데 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장동 우리 건어물의 70%가 유통되는 중부시장. 우리나라 중부시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조그만 점포가 뒤에 엄청난 회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중부시장이 우리나라 건어물의 60%가 판매된다, 70% 판매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가 도매시장이잖아요. 그 중부시장 앞에 뭐 있습니까? 오장동 냉면. 거기에는 비싸서 우리 먹지도 못해요. 구청 직원들 가지도 못해요. 왜 아시죠? 16,000원, 18,000원. 근데 냉면이 진짜 요만큼이에요. 후루룩 먹으면 없어. 게다가 거기 누가 오는지 아시죠? 다 벤츠 타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겨우겨우 내려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11시 반 되기 전에 꽉 차요. 그런 할머니들이. 왜냐? 다 이제 고향 음식 그리운 거예요. 돈은 벌었죠. 벤츠 타고 오셨잖아요. 네. 그런 중구에 있는 시장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시장의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가 사업계획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적으시면 돼요. 배경과 현황에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지하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지하철이 안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신중앙시장. 중앙시장 아시죠? 중앙시장이 올해 개통을 해요. 한 10월 달쯤. 신당역이 있어요. 바로 앞에. 근데 신당역을
신당 창작 아케이드와 연계해가지고 시장 안쪽으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하철 입구가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엄청 부각해가지고 올해 디자인 혁신, 서울시에서 하는 디자인 혁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주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97억 7,200만 원. 네. 아니, 누구든 다, 이런 분위기를. 네.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 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요렇게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업계획서는 철저하게 상인들이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로 제가 생각을 이걸 자료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자료는 창업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걸 제가 조금씩 다 바꾼 거예요. 요것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 수치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상인들도 모르는 매출이 얼만큼 감소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써? 그냥 대충 쓰시면 됩니다.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진짜예요. 물어보시면 돼요. 사장님,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한 반 떨어진 것 같아. 그럼 반 떨어진 것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많이 떨어졌구나. 한 30% 적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왜냐면 매출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매출을 확인을 해요. 왜냐면 제가 담당하는 시장에 가가지고 사장님들하고 친하니까 그분들이 좀 나이 많이 드셔서 카드기를 잘 못 달아요. 카드기는 카드 긁는 거밖에 못 해요. 근데 저는 카드기를 워낙 많이 달아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을 다 띡띡띡띡띡 기간 조정해가지고 뽑아요. 띡띡띡 뽑으면은 사장님들이 뭐야, 구청에서 세금 물리려고 그러는 거야?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매출만 볼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 뽑으면 실제로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시장들이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저는 다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들도 좀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 시장에 되는 대표 점포에 가셔가지고 카드기 그거 만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카드기 좀 만지셔서 매출을 좀 대략 보시면 돼요. 대표되는 업종 저는 2년 시장 가가지고 10개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시장 가서 10개 점포씩 뽑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 매출을 쭉쭉쭉 뽑으면 실제로 요즘 대부분 다 카드 쓰니까 카드 매출 뽑으면 대략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장의 매출, 상승, 하락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치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아주 있어 보이는 사업계획서가 된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컨텐츠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에 따라서도 사업 컨텐츠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 계획서를 누가 볼 거냐에 따라 달라요.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볼 거다라고 하면 굳이 형식을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군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써줘야 됩니다. 보통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이 정도의 컨텐츠면 될 것 같아요. 배경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렇게 잡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다, 이런 세부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정답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이렇게 쓰실 수도 있죠. 요것들을 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이따가 우리 원페이지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요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우리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한 뒤에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정도로만 써주셔도 큰 틀은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혹시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로티하고 로리 어떤 분이세요? 그분? 네, 예. 네, 맞아요. 남자 노골인데 여자 노골이 맞아요. 얘는 아세요? 네? 근데 얘는 미키마우스 다 아는데 왜 얘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롯데월드라고만 알고 계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맞아요. 로티 롤인데 왜 얘는 모르냐 이거예요. 얘가 나온 지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된 것도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얘는 왜 모르냐 이거죠. 저는 TV에서 많이 미키마우스는 TV에서 봤으니까 만화로 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미키마우스를 만화로 많이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이렇게 간다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얘 무슨 생각나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로티 제가 이제 가끔 브랜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 맞히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이 정도예요. 롯데월드 그 캐릭터다. 이 정도지 이게 로티다 롤이다 아는 분 잘 안 계셨어요. 얘는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야기가 없어요. 미키마우스 무슨 이야기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예전에 봤어. 그래서 기억해. 얘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스토리가 없으면 기억을 못해요. 심사위원들 하루에 4군데 막 돌고 며칠 돌면 시장을 엄청 보거든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데가 있어요. 네, 스토리가 있는 데들은 거기는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챗 GPT가 안타깝지만 이런 게 안 돼요. 이거 뒤에서 이제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사업계획서를 큰 틀만 말씀드렸어요. 큰 틀만. 문제를 적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될 거야. 이게 큰 틀만. 그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